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칼데코상, 뉴베리상 등 아동문학상 수상작 관련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세계 아동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을 망라합니다. 찬찬히 보시고 문학사적 의미도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증적 분석도 가미해보겠습니다. 칼데콧상은 19세기 후반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 작가 랜돌프 칼데콧을 기념하기 위해 1938년부터 미국 도서관 협회에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출간된 어린이 도서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림책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랜돌프 칼데콧은 19세기 말 이른바 그림책의 황금기를 연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칼데콧상은 위너상과 아너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림이 창작이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책의 주제나 성격에 대한 제한은 없고 다만 수상자는 미국 시민권자인 작가이어야 합니다. 이 상은 그림책 속에 담긴 교훈적 의도나 대중성보다는 뛰어난 그림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각적 표현의 우수성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심사 기준은 첫째, 예술적 활용 기법이 우수한가. 둘째, 이야기, 줄거리, 주제, 개념 등을 그림으로 해석하며 표현한 능력이 뛰어난가. 셋째, 구성, 주제, 인물 배경, 분위기, 전체 구성 등을 충실하고 독특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넷째, 어린이의 흥미, 인식 능력, 이해 수준을 고려했는가. 다섯째, 어린이의 마음을 포착하고 통찰력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1938년부터 2024년까지 역대 수상작을 보면 위너상 수상작품이 87편, 아너상 수상작품이 284편입니다. 매년 위너상 수상작 1편, 아너상 수상작 4편 정도 선정됩니다. 칼데콧 위너상 수상작 레벨과 단어 수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레벨은 대략 2에서 5점대 사이이고 단어 수는 1000단어 미만 책이 대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 레벨은 3.7 정도이고 평균 단어 수는 1623단어입니다. 주로 그림책인데도 불구하고 단어 수가 많은 이유는 그래프에서 보듯이 5000단어 이상 책이 제법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만 보면 레벨은 3.1로 낮아지지만 단어 수는 2098단어로 많습니다. 2008년 수상작 더 인벤션 오브 휴고 캐브릿 단어 수가 25,083단어이기 때문입니다. 5000단어 이상 책을 제외하면 역대 수상작 단어 수는 1082단어이고 2000년대 이후는 746단어입니다. 그림책 단계에서 리딩 레벨이 아니고 단어 수를 기준으로 교재를 활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단어 수에 이미 리딩 레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자세한 내용은 일간 우리 아이들은 소리 사냥꾼이다 강의 참고하세요. 그때 그림책 리딩 레벨과 단어 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소개했는데요. 그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더 불러오겠습니다. 그림책 총 753권 중 AR 리딩 레벨과 단어 수가 확인된 414권을 대상으로 리딩 레벨을 세로축, 단어 수를 가로축으로 해서 만든 분산형 그래프입니다. 개별 책은 좌표면의 점으로 표시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책 리딩 레벨은 1에서 5점대 수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어 수 폭은 30에서 3900단어 수준으로 꽤 넓습니다만 1000단어 미만 책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활용한 그림책은 앞서 성공한 아이들이 공부한 영어책, 국내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어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 그림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리하면 칼데콧 위너상 수상작은 레벨이 2에서 5점대로 일반 그림책 레벨 1에서 5점대에 비해 하단이 조금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어 수는 일반 그림책, 칼데콧 위너상 수상작 모두 1000단어 미만 책이 대다수지만 평균 단어 수는 칼데콧상 수상작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준이 있는 수상작이라서 레벨도 높고 단어 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은 평균 레벨이 3.5이고 단어 수는 1223단어입니다. 2000년대 이후만 보면 레벨은 3.3이고 단어 수는 938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칼데콧 위너상을 다수 수상한 작가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책이라서 일러스트레이터 기준이고 괄호 안은 수상 연도입니다. 마샬 브라운이 신데렐라, 원스 어 마우스, 섀도우로 칼데콧 위너상을 3번이나 거머쥐었고 스톤 수프 등 6편으로 아너상을 수상하여 위너상과 아너상을 합한 작품 수가 9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녀는 콜라주, 목판화 기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험적 방법으로 글을 쓰는 뛰어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 플라첨으로 칼데콧 위너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위즈너입니다. 그 역시 3편의 작품으로 위너상을 수상했는데요. 나머지 작품은 더 쓰리 피그즈, 튜스데이입니다.
특히 플라첨, 섹터 7 같은 책처럼 글 없는 그림책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위너상을 2번 받은 작가입니다. 메이크 웨이 포 더클링즈와 타임 오브 원더의 로버트 맥클루스키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더 폴라 익스프레스와 주만지를 쓴 크리스 반 알스버그, 원파인데이의 노니 호그로지아, 챈티 클리어 앤 더 폭스와 오엑스 카트맨의 바버라 쿠니, 와이 머스키토즈 버즈 인 피플즈 이어스의 레오와 다이앤 딜론도 각각 2건씩 수상했습니다. 소피 블랙홀의 파인딩 위니 더 트루 스토리 오브 더 월즈 모스트 페이머스 베어와 헬로우 라이트하우스입니다. 파인딩 위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민 위니 더프의 탄생 뒷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글작가인 린제이 매틱은 캐나다산 흑곰 위니와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해리 콜번과의 만남과 우정에 대해 들려줍니다. 위니는 군대 수의사였던 해리 콜번과 함께 전쟁터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런던 동물원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인 밀른의 아들 크리스토퍼 로빈을 만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곰 위니 더프로 탄생합니다. 크리스 라시카의 사랑스러운 책 더 헬로우, 굿바이 윈도우와 글 없는 그림책 어볼포 데이지입니다. 크리스 라시카는 얼굴색이 다른 친구와의 우정을 간결하고 명쾌한 그림으로 담아낸 1994년 칼데콧 안어상 수상작 US.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 받은 작가입니다. 많아서 몇 작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버지니아 리 버튼의 더 리틀 하우스입니다. 시골 마을의 작고 예쁜 집이 도시화, 산업화의 격변기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골 작은 집에 대한 향수,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갈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루이스 슬로보드킨이 그림을 그리고 제임스 서버가 글을 쓴 맨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국어책에도 실렸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어릿광대의 현명함이 돋보입니다. 웨어 더 와일드 싱즈 아의 모리스 샌닥입니다. 그는 안어상도 무려 7번이나 받아 마샤 브라운 다음으로 칼데콧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아이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도서관 대출금지 목록에 올랐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아서 결국 칼데콧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틀 베어즈 비지트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닥터 디 소토와 슈렉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윌리엄 스타이그도 실베스터 앤 더 매직 페블로 위너상을 한 번 받았습니다. 카툰의 왕으로도 불린 그는 60살이 넘어 어린이 책의 그림과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놀드 로벨도 1981년 페이블즈로 위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71년 프로그 앤 토드 아프렌즈로 칼데콧 안어상, 1973년 프로그 앤 토드 투게더로 뉴베리 안어상을 수상한 프로그 앤 토드 시리즈로 국내에 더 알려져 있습니다. 케빈 행크스의 키튼즈 퍼스트 풀 문입니다. 보름달을 처음 본 아기 고양이가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우유 접시로 생각하고 작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단순한 흑백의 그림이지만 호기심 많은 아기 고양이의 표정이 아주 생생해서 무척 귀엽습니다. 유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림 안녕만큼이나 인기가 있는 책입니다. 안어상 수상작가와 작품도 몇 편 소개하겠습니다. 레오 리오니의 스위미와 프레더릭, 도널드 크루스의 프라이 트레인, 에드 영의 세븐 블라인드 마이스, 데이비드 셰넌의 노, 데이비드 배실 의윈의 클렉, 무파우즈 대 타임, 모 윌렘스의 돈트 렛 더 피존 드라이브 더 버스, 피터 브라운의 크리피 캐러츠, 코리 알 테이버의 멜 펠딩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칼데콧상 수상작도 눈에 들어오죠. 근래 경향은 칼데콧상이나 뉴베리상 수상작 같은 경우 연초에 발표되자마자 국내에도 번역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는 추세이므로 익숙한 책이 태반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칼데콧상 수상작은 심사 기준으로 뛰어난 그림과 어린이들을 위한 시각적 표현의 우수성의 의미를 둔다고 했는데요. 결국 최고의 그림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 수상을 하겠죠. 그 때문인지 미술 전공자들도 이들 작품으로 공부합니다. 역대 칼데콧상 위너북과 아너북 개별책의 리딩 레벨, 단어 수, 페이지 수, 번역본 등 자세한 내용은 부엉이 영어 학교 홈페이지 자료실의 매뉴얼 별책부로 89에서 99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할게요. 다음에 봬요.